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모델 Y 판매 상황은 어떨까요? 테슬라 그리고 다음 공장은 어디가 될까요? 현재 멕시코 공장까지 발표가 됐는데 다음 공장에 대한 루머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12,300선을 넘으면 새로운 추세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주제에서 말씀드려 왔는데요. 어느덧 12,5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1.28%나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우지수도 오늘 좀 크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모든 주식이 상승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미국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끝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바이든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으로 떠난 상황이고, 일본에 떠나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디폴트에 빠지지 않고 예산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디폴트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현재 메카시 하원 의장과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채 한도 협상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예산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해결한 듯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시아 순방 일정도 한 3일 정도 단축을 하면서 계속해서 메카시 하원 의장 공화당이죠. 하원 의장과 계속해서 협상을 할 의향을 드러내고 있고, 자, 무엇보다도 오늘의 히어로는 메카시 하원 의장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은 연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미국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 안 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메카시 하원 의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메카시 하원 의장이 대통령의 협상 의지에 고무되었다. 결국 우리는 채무 불이행 없을 것으로 본다. 라고 강력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위기설이 돌던 지역 중소은행 중에 하나인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역시 오히려 예금이 증가되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1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한 20억 불 정도 전분기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역은행들의 뱅크런 우려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유통업체 타깃 역시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예측치에 부합한 수준이었고 주당 순이익이 예측치를 많이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홈디포가 비교적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 소매 판매가 좀 줄어드는 것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유통업체 타깃이 이를 완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에 따라서 오늘 국제금리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가가 올랐으니까 에너지 주식도 올랐고요. 다우지수 상승에도 힘을 보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유가의 경우는 아직 70불대 초반에서 낮은 모습을 형성을 하고 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6개월 내에 한 3.5%까지 오르면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단기 고점까지는 오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은 상당히 많이 오른 반면에 경기에 둔감한 경기 방어주들, 소비주들, 필수 소비주들, 헬스케어 주식은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어요. 계속해서 반도체 영역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도 오르면서 계속해서 AI 관련된 주식들이 좋은 모습이에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진전된 모습과 함께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에서 좋은 호재들이 나오면서 테슬라는 오늘 4.4%나 크게 올랐습니다. 은행주들도 좋은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자,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 좁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면은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상승 추세에서는 반도체와 AI 관련된 주식들이 큰 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I 산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는 뭐 전기차나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AI 쪽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가 2.2%나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다 오른 강력했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에는 나스닥 대형주 빅테크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중소형주도 이제 오르려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달에 있을 금리 발표가 역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6월 14일에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투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호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6월 14일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자, 0.25%포인트 금리 인상될 확률이 어제까지는 17.4%였는데 오늘 새벽에 23.8%로 올라왔습니다. 소폭 상승을 했고 금리 동결 가능성은 어제 82.6%에서 76.2%로 좀 낮아졌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좀 재밌는 점은요. 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9월 달부터 0.25%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좀 늦춰진 것 같습니다. 오늘 확률은요 11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시장의 확률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6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라는 관점이 우세하지만 그 동결된 금리가 연말까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점점 시장의 분위기로 관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달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요. 지금의 이러한 나스닥 상승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의 진전과 함께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호재와 함께 테슬라 내부 자체적인 호재도 많이 발표가 되었죠. 자, 그러면서 단기 하락 추세에서 바로 단기 상승 추세로 돌아선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오늘 4.41% 오르면서 173.86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 165불에서 178불 이 사이에 작은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다시 한번 180불대를 뛰어넘어서 여기 위치에 있는 51선을 뛰어넘는다면 이 주황색 선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다시 200불대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1년은 상당히 어려울 거지만 테슬라의 장기 미래는 상당히 밝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을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었어요. 매크로로 워낙 잘 예상을 하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좀 믿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내년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자, 올해가 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4%대 이상의 상승은 테슬라 자체적인 호재도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자, 어저께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5가지의 좋은 호재가 발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게리 블랙이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의 4%대 이상의 상승에 대해서도 이러한 호재가 주가 상승에 맞물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테슬라가 이제 자체 광고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텔레비전 광고 그리고 뉴스에 들어갈 그런 미디어에 들어갈 광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연례 주주총회 다음에 CNBC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CNBC 역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그렇게 호의적인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간 뭐 오후 6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황금 시간대에 인터뷰를 편성한 것을 보면요. 벌써 테슬라가 이제 광고에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미국 평균 차량 판매 가격 그러니까 내연기관 포함했을 때 차량 판매 가격보다도 더 싼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 6만 마일 정도 운행을 했을 때는요. 거의 총 운영 비용이 토요타 코롤라 그러니까 준준형 세단에 이를 만큼 경제성이 입증이 된 차가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런 광고를 통해서 EV 아답션 그러니까 EV 침투율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사람들이 테슬라가 광고해 주기를 바랬는지 잘 몰랐다라고도 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좀 오픈 마인드의 CEO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주가 상승의 원인은 일론이 테슬라 CEO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천명했다라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퍼뜨린 퍼드가 역시 가짜였음이 드러난 순간이었고요. 역시 다음 세대 25,000불짜리 차량 이것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 역시 큰 호재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판매 1위 차량은 토요타 코롤라 그리고 2, 3등을 다투는 게 라브4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의 25,000불짜리 소형 해치백, 소형 CUV 차량이 나온다면은 코롤라랑 라브4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면서
아마 이러한 차종만으로도 500만 대까지 판매량을 늘려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 말에 본 차량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이버트럭 역시 연내에 딜리버리가 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역시 테슬라봇 옵티머스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단기적 호재로는 뭐 광고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 자리를 유지한다든지 이게 크게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25,000불짜리 모델 2 그리고 역시 테슬라 봇을 들 수 있겠어요. 이러한 중장기적 호재, 단기적 호재가 맞물리면서 오늘 좋은 주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 봇이 나중에 인류 한 명당, 그러니까 인구 한 명당 한 대에 판매량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듯이 이러한 로봇도 한 대씩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인류가 지금 아마 80억 인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판매량이 8빌리언, 그러니까 80억 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게리 블랙에 따르면 테슬라 봇, 그러니까 옵티머스 판매에 따라서 한 대당 5,000불에서 10,000불 정도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어요. 그럼 최소 수익으로 5,000달러를 가정을 해보면요. 자, 이게 수익이 40트릴리언 달러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4만 빌리언에 해당하죠. 현재 연간 테슬라 수익이 작년 기준으로 20빌리언을 좀 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 4만 빌리언을요, 20빌리언으로 나누면 2000배가 돼요. 2000배. 수익이 2000배나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구 한 평당 테슬라 봇을 한 대씩 갖기에는 아직 멀고 먼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으니까 이는 아직까지는 좀 재미삼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포텐셜이 큰 게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역시 현재 주가 반등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연례 주주총회 때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Q&A 시간 때 당신이 CEO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머스크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테슬라를 떠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트위터 CEO를 새로 임명을 하면서 테슬라에 더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도 얘기했던 일론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 자리를 떠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자, 테슬라가 AI와 AGI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감독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근 X.AI라는 AI 회사를 설립을 하기도 했죠. 챗GPT,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그리고 구글의 바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AI 챗봇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일론 머스크가 몸담았던 오픈 AI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AI 기술의 파급력과 그 무서움이 크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X.AI 회사를 설립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리얼월드 AI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죠. 이러한 테슬라 봇 역시 두뇌를 갖고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 상당히 중요한 AI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CEO 자리에서 절대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요, AI 개발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주주들이 반대하면 테슬라 CEO 자리에 물러나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안건 5번째로 핵심 인력 식별 및 퇴사 후 승계 계획 공시, 바로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사에서 반대를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주주들이 반대하면요, 일론은 후계자를 명시할 필요도 없고 테슬라 CEO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어렵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테슬라에 남아서 옵티머스라든지 AI를 넘어서 AGI까지,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넘어서요, 정말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100억대, 200억대까지 판매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반도체 생산업체에 보고 들으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특히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에게 잘 들으라고 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TSMC나 삼성전자가 되겠죠.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는 핸드폰뿐만 아니라요,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에 1억 5천만 대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AP가 1억 5천만 개가 필요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아무리 많이 판매하더라도 연간 2천만 대 차량을 판매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반응들이 많아요. 1000만 대만 팔아도 잘하는 것이다라고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AI 로봇을 연간 뭐 100억 대, 200억 대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무래도 AI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는 훨씬 더 단가도 크고 더 많은 반도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억 5천만 대의 반도체를 팔 것이냐, 뭐 100억 대의 반도체를 팔 것이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파운드리 업체는 우리를 주목하고 협조를 해달라. 최근에도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사서 지금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정말 잘하는 것은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원천 기술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요. 벤더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점이 참 큰 점인 것 같습니다. 교섭력이 상당히 높은 회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력이 좋으니까요. 아마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옵티머스와 관련된 파운드리 반도체 얘기를 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주주총회 말고 다른 뉴스를 몇 가지 전달해 드리자면요. 작년 베스트셀러 차량은 토요타 라브4와 토요타 코롤라였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작년에 3등을 차지했습니다. 라브4나 코롤라보다 거의 2배 가깝게 비싸게 팔리는 차량이 모델 Y인데도 불구하고 뭐 세계 3위에 이르르는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것도 대단한데요. 여기 보시면 6등과 9등에 픽업 트럭 차종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요타 하이럭스고요. 하나는 포드 F150이 되겠어요. 근데 하이럭스 같은 경우는 유럽과 북미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세계에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아시아라든지 호주 뭐 이런 쪽으로 좀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포드 F150은 거의 북미가 메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이 시장도 공략할 수 있고 이 시장도 공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버 트럭 역시 연간 생산량이 50만 대 이상을 받쳐주면요, 이 10등 안에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연내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작년 글로벌 3위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모델 Y는 여전히 판매가 잘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의 모델 Y 주문 웹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딜리버리 예상월이 5월에서 6월이었는데 이게 지금 7월에서 8월로 다시 한번 좀 2월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잘 판매가 되고 있다. 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캐파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오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딜리버리 데이트가 증가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기가 상하이는 현재 연간 12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175만 대까지 확장을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로 자동차를 생산 중에 있는데요. 자, 이제는 파우치형 셀까지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원가도 절감하고 생산량을 극도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밴더들로부터 좀 배터리를 수급을 하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기가 멕시코 발표 이후에 아직까지 새로운 공장에 대한 발표도 없는데 인도가 다음 공장지 후보로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도 루머는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안에 인도는 중국을 넘어서서 세계 최1위 인구 대국으로 올라서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포텐셜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 역시 중국처럼 내연기관 차종에서 다른 국가와 경쟁할 수 없으며 전기차로 바로 뛰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테슬라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통해서 특혜를 많이 줄 수 있다면 테슬라가 충분히 인도에도 공장 건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에서 했던 말을 말씀드리자면요. 자, 일단 테슬라는 AI와 AGI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I think I need to oversee 대시란 말을 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테슬라 CEO 자리를 하면서 여전히 지켜보겠다라는 것이고요.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년 정도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 닥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고 있고요. 자, 짧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Don't think quarterly.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멀티 이어 중장기적으로 연간 단위로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 just wanna say I love you guys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 부침이 워낙 심한 테슬라 주식이지만 그런 일상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만 있고 꼭 참고 살 수 있다면 향후
분명히 좋은 수익으로 보답해줄 주식이다,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